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제 장마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조금 태풍이 일찍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제 말씀드렸을 때, 태풍이 3호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4호, 4호가 그 에어리라고 그랬나요? 에어리가 이제 한반도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자,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발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반도로 온다 그러는데 이 에어리가 뭔가 했더니 그 마샬 군도에서 폭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하필 또 폭풍이라는 뜻으로. 근데 보통 우리가 7월 초에 태풍이 오면 굉장히 뭐 강력한 태풍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 한반도 가까이 오면은 이제 해수 온도가 아직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대략 아직은 서해안 지방의 해수 온도가 낮거든요. 지금 한 20 한 몇 도 될 텐데 그러면은 필리핀 주변에서 해상에서 이제 굉장히 세력을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북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수증기를 많이 끌어들이겠죠. 온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주도 근처쯤 오면은 이제 수온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편서풍으로 인해서 제주도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그게 그러니까 며칠 날 그러니까 예보에는 그 남해안에 영향을 주는 그 시기가 7월 4일 날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제주도죠. 서귀포에서 남남서쪽으로 대략 한 200km 그 지점에 7월 4일 날 이렇게 도착을 하고 7월 5일 날 15시쯤에 부산에서 남남서쪽 대략 한 80km 그 지점을 통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그 남해안에 좀 피해를 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강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6일 날 15시쯤 되면 독도 인근으로 이게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올 때 초속이 대략 20에서 23 그러면은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난초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설이 좀 튼튼하고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시설이 좀 예를 들어 빈약하고 이런 데는 보강을 좀 하셔야 돼요. 보통 20에서 25 정도 되면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는 터지거나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다 내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밖에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 이게 떠버려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바람이 양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위로 뜨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는 전기가 하나가 딱 나가버려요. 바로 그만큼 지금 습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태풍이 올 때는 바람을 안으로 난실 안으로 못 들어오게 예를 들어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닫아야 됩니다.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전부 닫죠. 그 외에도 난실은 무조건 외부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오게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가 없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여기 이제 저 보령지방으로 지나갈 때 그 볼라벤하고 그 다음에 곤파스가 굉장히 세게 지나갔는데요. 그때가 여기 지나갈 때가 초속 35m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 시간에 엽총을 쏘는 거 보니까 막 멧돼지 사냥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허, 연거푸 지금 두 발 쐈거든요. 동네가 산이 뺑돌러 쳐져 있어서 여기는 다 울려요. 지금 시각이 거의 12시쯤 됐을 텐데 저희 동네가 멧돼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산에를 못 갈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 엽사들이 목을 치고 있다가 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엽총 소리가 나서. 네. 근데 이제 태풍 얘기하다가 태풍 4호가 보통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문데 올해는 벌써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보령 모처럼 아주 여름 같은 그런 뜨거운 그 날씨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비료 줄 때는 30도 안 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런 거를 봐서 한두 번 제가 유기질을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예보, 이게 동네 예보 기상, 우리 뭐라 그러죠? 동네 예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그 온도를 보시면 압니다. 자, 비가 오는 시점을 잡아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자, 무기질 비료는 오히려 빛이 잘 들어올 때 광합성 작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전날 저녁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무기질, 유기질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금방 이게 난초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 미생물들이 그놈을 다시 나노입자로 분해를 해서 다시 이제 무기태로 변화가 됐을 때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조금 날짜를 좀 봐가면서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올해 이제 쭉 잘 해오시는 분들이 요쯤에서 이제 자꾸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거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교차도 심했었고요. 온도가 이상 고온, 이상 저온들이 반복해서 왔었죠. 그럴 때 그 식물이 받는 그 스트레스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좀 활력제나 비료를 좀 더 투입을 하시면 혹서기 때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 밀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거는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하면은 그쪽으로 침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작물도 마찬가지고 난도 똑같고 어떤 식물이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기르는 키우고 있는 식물들은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노지에 있든 어떤 시설 안에 있든 이런 건 항상 똑같은 그런 그 병충해 발생 빈도를 보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키우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데,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자꾸 유기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차이가 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좀 부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긍정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 의견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 합당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기다가 아니라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자, 이제 신화를 벌써 다 키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속도를 빨리 키우신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은 거기에 맞게 또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처럼 인제 나오는, 인제 1cm에서 지금 2cm, 3cm 표가 나고 아직도 표토 이제 나오는 정도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게 신화를 받는 분들은 제가 그 비료 관리를 하는 거, 그렇게 방법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태풍도 자꾸 벌써 그런 예보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더운 날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뭐 상상도 못하는 기상관측사상 처음으로 뭐 3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열대야도 있었고요. 보통 우리가 25도가 열대야인데, 그러면은 그런 그 날씨들이 반복해서 올 가능성이 있죠. 또 냉해도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난초 그렇지 않아도 난초 이게 우리가 아무리 난초를 좋아서 키운다 하더라도 때로는 늘어나면 팔기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가격이 낮아지면 좀 동력을 잃기도 합니다. 또 그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누구나 다 좋은 난초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죠. 예. 또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은 품종도 있고, 우리 전시회 때 보면은 다양한 품종들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키우다 보면 어떤 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더 훨씬 빛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 강의를 나가면서 다변화를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특정 인기 있는 것만 키우는 게 과연 발전이 있겠느냐. 물론 요즘 이제 식테크라고 하는데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제 식테크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지만 그래도 자꾸 그거를 대응을 시켜서 그쪽에
어떤 그 하나의 그 도시농업의 한 일환으로 가고자 하는데, 실제로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좀 부정적인 시각도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포함돼서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면 식테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우리 난초하시는 분들은 그거하고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고,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공교롭게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코로나 끝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거로 봤는데 어떻게 됐죠? 예기치 않은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 급격히 상승을 했죠. 우리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오늘 보니까 뭐 2,100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휘발유도 마찬가지지만 경유 가격이 2,100 얼마, 이거 상상도 못한 얘기죠. 예. 1,800원만 해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2,100 넣으려면은 얼마 더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 휘발유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취미용품들, 우리가 취미로서 어떤 뭐 반려식물이나 이런 것들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가 필수라고 표현하는 거 뺀 나머지는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보니까 러시아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에 그 민낯이 다 드러났죠. 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역시 거기도 그렇게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 더위 혹시 모르니까 진짜 대비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태풍 관련해서, 그리고 비료, 시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